아침 8시 반. 출근길을 서두르는 백인미 씨의 발걸음이 바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당의원의 공동원장으로 있는 백인미 씨. 그러나 백인미 씨의 하루 출발 모습은 여느 의사들과는 좀 다르다. 그다음에 화장실 먼저 차트를 꺼내놓고 오늘 진료할 환자들의 상태를 상세히 체크한다. 오늘 진료할 환자는 모두 5명.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여기 좀 위치 어떻게 지금 우리 5군데 가야 되는데 김기현 씨 집에 사당동으로 다시 와서 지도에는 백인미 씨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집 위치가 빼곡히 표시돼 있다. 그중 오늘 방문할 집들을 확인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품 가방을 챙긴다. 예. 그다음에 우리 혈당계 요거 다 챙기셨죠? 아침 9시. 왕진 가방을 든 백인미 씨가 마침내 병원 문을 나선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기다리는 의사가 아닌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 국내 최초의 방문 진료 전문의인 백인미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는 3시간 대기 그리고 3분 진료라는 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 대기하다가 진료받는 시간은 고작 3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현실을 꼬집은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의사가 나를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뭐 한 20년, 30년 전쯤만 해도 왕진 가방을 든 의사 선생님을 쉽게 볼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새롭게 왕진 가방을 든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초의 왕진 진료 전문 의사인 백인미 씨. 자,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보이지만은 남다른 그녀의 하루를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방문 진료 환자는 숭인동에 사는 조광영 씨. 올 때마다 좁은 골목 지나기가 만만치 않다. 조심하세요. 길이 막혀 늦기도 했지만 이래저래 오늘은 길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벌써 10시 반.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기는 가르셨어요? 예, 진짜? 제가 이제 완전 의사가 다 되셨어. 불러보시면 했는데 예. 여기 이거 병원에서 주셨는데 이게 등록드려갖고 이게 예. 프로로 들어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네, 기다렸다는 듯 보호자가 그간의 경과 사항을 보고하기에 바쁘다. 가잖아요. 힘 좀 빼보세요, 선생님. 힘 빼요. 힘 빼보세요. 힘 빼요. 힘 빼요. 중풍을 앓고 있는 조광영 씨가 백인미 씨의 방문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정도.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어 콧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콧줄도 갈아 끼워주고 필요할 땐 혈액 검사도 한다. 백인미 씨가 방문하는 환자들은 이처럼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병원을 오가기 어려운 환자.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방문해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해준다. 지난번에 59에서 75. 요거는 몸에 질소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 보는 거고요. 이건 심장 기능, 배설 기능이거든요. 백인미 씨는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설명한다. 고기가 더 들어가. 이 외에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백인미 씨를 기다리는 이유가 또 있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수분이 많이. 서민이니까 차도 없잖아요. 119도 부르려면 이렇게 골목이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왕진이 오시는 게 좀 좋으시더라고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상냥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자주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요. 연락 주세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예. 환자분이 1년 전에 중풍이 생기셨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입원을 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물론 침상에서 일어나실 수는 없으시지만 호흡을 그 캐뉼라를 통해서 호흡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삼키시는 게 어려워서 콧줄로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실 이유가 그게 집에서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집으로 이동하던 중 긴급 연락을 받았다. 행선지를 바꿔 급히 상도동으로 달려온 참이다.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못 주무셨어요. 밤새껏 그냥 통증 때문에 네. 그냥 한 잠도 못 잤죠. 에 20에 20.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도 준비하고 있어요. 백인미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족들에게 거의 알린다. 앉아. 예, 예. 김수님 씨는 말기 암 환자라 병원에서도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없었고 그래서 받아주질 않았다. 하지만 몇 번씩이나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백인미 씨가 달려와 고비를 넘겼다. 그러기를 4개월째. 특별한 처치는 뭐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오래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 연락 드릴게요. 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기대며 그렇게 애써 고통을 참아내던 환자였다. 그런 환자에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가 싶어 백인미 씨는 내내 마음이 아프다. 필요하신 사망진단서 저희가 다 떼드리고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늘 잘 해주셔가지고 또 편안하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라면 환자가 가장 편안한 것,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에서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익숙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자기가 의미를 갖는 공간에서 돌아가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그다음에 자기와 친근했던 사람들하고 그
마지막으로 서로 보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으로서는 그야말로 인간다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마음을 추스린 백인미 씨가 부지런히 다음 행선지로 향한다. 백인미 씨는 이곳에서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던 송윤주 씨와 만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언제 나오셨어요? 금방 나왔어요. 아유, 저녁 약속 지키셨네. 주부 송윤주 씨는 재택 간호사다. 평상시에는 주부로서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해당 지역에 방문 진료 환자가 생기면 백인미 씨와 합류해 활동한다. 서울 잠원동, 상도동을 포함해 재택 간호사는 모두 6명. 대형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 출신의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다. 잠깐 누워보실까요? 네. 저희가 연락받을 때보다는 본 거는 상태가 훨씬 양호하신데요? 네. 이거는 한 7월 달쯤 나갔고요. 친구고요. 여기는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예. 그 병원은 어디? 오늘 처음으로 방문 진료를 신청한 이윤희 씨는 현재 위암 말기다. 또 항암제 맞으러 가야 되는데요. 예. 안 갔어요. 안 가고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특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였지만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이윤희 씨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것이 바로 방문 진료를 청한 이유였다. 저기 대변은 어떠시죠? 예, 변은 괜찮아요. 오늘 보셨습니까? 한 3일에 2번 정도? 예, 3일에 2번이요. 예.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 예. 처음 만나는 환자들의 경우 환자의 상태는 물론 가정 환경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병 자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알고 있죠? 엄마 아픈 거? 아픈지 알죠. 알죠? 예. 근데 엄마가 밝으셔서 그렇죠? 굉장히 밝으시죠? 환자 같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그래요. 음. 예. 항암 치료를 7번을 받았는데요. 무서웠어요. 고통도 심하고. 이게 병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병원에 간다는 자체가. 가서 이렇게 받을 때는 그걸 잃어버리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감수를 하는데 가기 전에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오시니까 가족들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지금 과거 한 달 동안 처음 아프신 경우였는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기는 일상생활을 전부 포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환자의 그 암이 앞으로 그 경과에 좋을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가족과 특히 딸 학교도 보내고 그 남편 뭐 밥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환자가 가진 질병을 더 진행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당 의원으로 돌아온 것은 예. 저녁 7시 특별한 반. 연락 없었어요? 아 오늘 예. 김수님 씨 보냈어요. 사망진 나서 다 끊어놓으신 거. 네, 예. 김기현 씨. 하지만 백인미 씨의 일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김기현 씨는 낮에 방문했던 환자들의 상태를 다시 체크해 차트도 정리하고 내일 일정도 잡아둬야 한다. 할 거거든요. 밤에 제 핸드폰 열어놓고 연락이 오면 내일 아침으로 일정을 잡고요. 그 일단 질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혼자 남아 오늘 만났던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나면 보통 밤 10시. 방문 진료 전문의 백인미 씨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간다.
저녁 8시 사당 의원의 불빛이 아직 환하다. 목이 양쪽에 일주일에 2번 방문 진료를 끝낸 후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이다. 흰 가운에 상냥한 의사 선생님. 그러나 춘천에서 제일 큰 교복집의 맏딸로 자랐던 어린 시절, 백인미 씨가 그리던 미래에 흰 가운의 의사 모습은 없었다. 대학 교수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80년대 초 대학 생활은 백인미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많은 친구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잡혀가고 쓰러지는 속에서 백인미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력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내 눈앞에서 끌려갔다. 시대의 한복판에 뛰어들 용기도 무관심할 수도 없는 회색인 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나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제 기득권이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어렵지 않게 대학도 다니고 집안도 뭐 어렵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혼도 잘하고 어느 정도는 뭐 앞날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완전히 그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그 뭐 제가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계속 그 사실은 선택을 못하고 경계선에서 이렇게 계속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백인미는 결국 미국 유학이라는 도피처를 택한다. 하지만 백인미 앞에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뇌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죽음이란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나이. 그러나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백인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술실로 실려가신 지 이틀째 할머니는 끝내 돌아오시지 않았다. 수술 중 돌아가셨다고 한다. 죽음이란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것일까? 잠시 후면 나 역시 수술대 위에 놓여질 것이다. 두려워진다. 그 할머니가 굉장히 아주 고우신 분이었어요. 착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 옆 침대에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보다 이틀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간 제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부위인데 물론 그 할머니는 암이었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사전에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수술이 진행되고 백인미 씨는 나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그곳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삶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 역시 이들 속에 누워있다. 죽음 앞에서 이들은 한없이 무력하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진정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꼼짝도 못하고 의식도 그 이후에는 또 자꾸 또 의식이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의식이 들면서 이제 계속 늘 저한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이었는가? 뭐 올바르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내가 정말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을 해왔고 그게 이제 제 주치의 선생님을 보면서 그때 뭐 회진하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 해주시는데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능력을 가진 직업도 있구나. 의사가 된다면 사람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의사가 되고 싶었다. 마침내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
문을 열자 한눈 가득히 빨간 장미 한 다발이 들어왔다. 스스로 처음으로 보는 생명이었다. 백인미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백인미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로 모아졌다. 방법은 하나, 대학 입학 시험을 다시 치루어 의대에 진학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마친 27살의 재수생 딸, 부모님의 반대는 극심했다. 공부하는 건 뭐 대체적으로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자면 잘 머리에 튀가지도 않고,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하다가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할까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인생에 대해서 별 보람을 못 느끼니까 차라리 시집 가서 그저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백인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배웠던 책들과 사진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결심에서였다. 결국 백인미는 한 해를 재수한 끝에 의과대에 합격했고 마침내 흰 가운을 입게 된다. 예전에 중환자실에서 했던 그 다짐들, 이제 자신이 배운 의료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만 남은 것이다. 수술이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거치면서 백인미는 의료 현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에 눈을 뜨게 된다. 언제나 만원인 환자 대기실, 하염없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오늘도 오전에만 100명 가까운 환자들을 만났다. 의사의 말 한마디, 처방 하나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수십 분, 수시간을 인내하는 환자들. 환자들을 이러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목동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제 외래로 오셨어요. 외래로 오셨는데 택시를 타고 한 30분이나 40분을 택시를 타고 혼자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당시 처방해드리면 되는 약이 고혈압 약이었거든요. 그 고혈압 약이 따로 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혈압 약 그거 하나 받으러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오셔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뭐 2시간쯤 기다렸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2시간이 아니라 30분도 앉아 계시기 힘드신 표정이셨고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큰 병원에 와서 2시간씩 기다리시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공부를 좀 더 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굳이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중 백인미 씨는 일본에 가정방문 진료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백인미 씨는 일본으로 향했다.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직접 따라다니며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환자들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런 진료도 있구나. 환자 반응을 봤는데 환자가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환자를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뭐 계속 무릎을 꿇는 건 아니고 환자 얘기를 들어줄 때 무릎을 꿇고 환자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환자는 말기 암 환자니까 앙상하게 이렇게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사의 모습이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에서 재현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본 것과 똑같은, 아니 일본보다 훨씬 나은 모습의 방문 진료 제도를 실현해 보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올 3월 백인미 씨는 사당 의원 2층에 국내 최초의 방문 진료 센터를 개원했다.
방문 진료 전문의 1호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조개 장사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려던 저녁 7시 반, 환자로부터 호출이 왔다. 김규현 할아버지는 백인미 씨가 방문 진료를 시작하면서 만난 첫 번째 환자. 그러니까 1호 환자인 셈이다. 손을 안 넣으시는 거예요? 손을 못 들고 안 넣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방문 진료의 경우 비용은 보통 교통비를 포함해 16,000원에서 21,000원 정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좀 더 적게 받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선 늘 적자 운영이고 백인미 씨는 월급 봉투 한 번 집으로 가져가 본 적이 없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걷는 걸음이 완전히 다르신데. 예, 많이 가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낫단데 고생이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맨 처음 환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장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해야 미안해서 내가 70달만 먹으면 나 지금 우리 김기현 선생님 미안하다는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로 미안하세요? 40년 만나고 미안하다고. 처음 들어봤어. 나 지금 50번 우리 방문 50번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겁이 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한 가족처럼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됐지만 맨 처음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들 앞에 나서는 일,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서 환자를 보면은 간호사도 있고 장비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권위가 저절로 보장이 됐는데, 가방을 들고 환자 집에 가게 되면 일단 환자 집이 환자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로 제가 찾아가는 거고, 가운만 입었지 가방 하나 달랑든 요파는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처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진료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환자분께서 차도가 있으시고 병석에서 일어나시고 이런 결과들이 쌓여서 이제는 찾아가도 문 밖까지 바래다 주시고. 1호 환자로 시작된 방문 진료 환자가 점점 늘어 현재는 70여 명. 방문 진료센터를 연 후 제일 시급한 것이 홍보 문제였다. 백인미 씨는 전단을 만들어 들고 직접 아파트촌으로 지하철역으로 나갔다. 네, 안녕하세요. 사당의원입니다. 저희 집에 어려우신, 병원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요 대상으로. 하지만 아직도 모두에게 낯선 제도. 반응은 외판원을 대하듯 냉랭하기만 했다.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네, 잠깐만 뭐 좀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 읽어주셨네. 편찮으시면 왕진 가거든요. 갖고 가세요. 자, 가세요. 편찮으시면 의사 왕진 갑니다. 예, 편찮으실 때 부르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사당의원 방문진료센터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각 동네 의원들을 방문 진료에 적극 동참시키자는 것이 백인미 씨의 목표였다. 본래 일반 진료도 하면서 해당 지역 내 방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동네 의원이 담당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네 의원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동료 의사 선생님들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까지 저희가 나가서 붙였었어요. 저희 구가 처한구가 여러 구가 이렇게 접경이기 때문에 서초구나 관악구 쪽으로 쉽게 나갈 수 있어서 나가서 전단을 돌리고 붙이고 했는데, 다른 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구 의사회에 얼마나 어려우면은 다른 구까지 넘어와서 이런 행위를 하느냐 하면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와서 저희 병원에 상당히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백인미 씨는 요즘 의사회를 쫓아다니며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백인미 씨의 꿈이 당장 실현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다. 분들이 지출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그 왕진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그 나가시는 만큼 현재 방문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병원은 병원대로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부분의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개척자로서 백인미 씨의 할 일로 남아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보험처럼 아니면은 개인 비용으로 이런 걸 부담시켜서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병원은 병원대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방문 진료를 받는 그 환자들은 환자 나름대로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이중으로도 생길 수 있고.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을 가시려면 일을 하시는데 대가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가를 환자분한테 달라 그러면 너무 비싸거든요. 환자분은 오시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은 부담을 줄이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대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많은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죠. 우리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경우 9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방문 진료비를 나라에서 95% 이상을 부담을 해주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체제가 되면 의사도 왕진 나가고 환자는 당연히 여러 번 부르죠. 그러면 간호사들도 의사도 진료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백인미 씨는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집으로 향한다. 병훈아. 벌써 자고 있어야 할 병훈이가 엄마를 만난다. 꽤 오래 기다린 모양이다. 다녀왔습니다. 나 안 알고. 엄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탓에 집안 살림과 병훈이를 돌보는 일은 연로하신 시어머님 차지다. 병훈이 저녁에 백인미 씨는 그것이 영 죄스럽다. 예. 조금 남았어. 병훈 아빠 이따 11시에 온대요, 어머니. 병훈아 숙제 좀 볼까? 가기 싫은데. 어디? 150? 네가 한번 찾아봐. 잠깐만. 150? 병훈이한테도 미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거는 100. 그동안 운동회 한 번, 소풍 한 번 따라가 보질 못했다. 병훈이의 소원은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 그럴 때마다 엄마가 돈을 벌어야 장난감도 사줄 수 있다고 달래면서도 백인미 씨의 마음 한구석은 영 짠하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지. 그렇지? 조용히 어디 왔어요? 네, 자나? 네, 자요. 뭐예요? 백인미 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은 남편 최청수 씨다. 집안 살림이며 식구들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빵점 주부지만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라는 한마디뿐이다. 아침에 제가 아까 깨우려고 그랬나. 환자를 돌보는 건 좋은데 새벽에 5시쯤 전화해서 급히 와달라고 한다든가 밤늦게 들어와서 와달라고 할 때 이제 급히 잠을 자다 말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경우 가장 안쓰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암 환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돌보다 보면 이게 정을 느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이제 안타깝고 하면서 참 놀라웠던 거는 이제 환자들이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임종 진료를 하거나 혹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서 저한테 매달리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기대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11시, 새벽 1시나 2시에도 갔던 적이 있고 한참 열심히 그때 초반에는요. 밤 11시에도 가고 물론 애타게 전화로 호소를 하는데 제가 받으면 또 못 갈 수가 없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가면 환자들 막 죽어가는 그런 눈초리나 저한테 기대오는 그런 모습들이나 가족들이 저한테 기대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도 아닌데
나처럼 나약한 인간한테 기대는 이 가족들의 심정이야 오죽할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왜 나처럼 나약한 인간한테 이렇게 나는 당신처럼 신도 아닌데 이렇게 이러한 고통까지 걸맞아야 되는 걸 주냐고. 그래서 늘 그래요. 나는 성격이 참 못됐는데 이런 기술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가 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추진력을 그런 환자분들한테 제가 얻게 된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보신 백인미 씨의 이런 힘겨운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문 진료 제도가 그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백인미 씨의 표정을 쭉 보시면서 그 어떤 표정에서도 지친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만나면 제가 작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참 궁금한 것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된 소득, 그것도 고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된 직업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고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놔두고 굳이 힘들고 또 남이 안 가는 길을 지금 굳이 가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 아주 역동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아주 뭐랄까 진료실에서는 절대로 부딪힐 수 없는 이러한 환자를 돌보면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걸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환자 치료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료실이나 병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병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그러나 제가 진정한 의사는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자가 있는 가정이에요. 병실도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모습이고 그 환자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환자의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동력, 그 역동적인 그러한 진료가 사실은 너무 저는 막 뭐랄까요. 그런 삶이 진정한 진료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진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에 대한 생각이 어떤 뭐 소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안정된 수입을 얻겠다는 것이 다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백 선생님의 수입은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수입은 글쎄요. 몇 달 월급을 못 가져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은 월급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예, 월급 못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못 가져갔다는 얘기는 적자였다는 얘기도 됩니까? 유지가 될 정도니까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지 못했다는 의미죠. 예. 그래도 좀 더 넓은 뜻을 펴기 위해서 내가 좀 돈을 모아야지 하는 생각 가지시진 않으세요? 제가 지금 이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가 사실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아직 젊고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방문 진료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일본 아주 친숙한 제도로 정착이 돼 있고 불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방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지역사회의 현실이구나. 병원이라는 그 보장된 환경 속에서 보는 환자와 실제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보이는 환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일단은 서두르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정착이 될 거고 그 환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돈을 모은다는 의미보다는 의료보험이 돼서 환자분들이 마음 놓고 의사나 간호사를 부를 수 있는 병든 사람들이 건강한 의료진이 병든 환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공적인 제도로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보다는 일단 나라에서 그 보험화되면서 의사가 자기가 진료한 만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만 돼준다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의 그 지침을 마련을 한다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가 왕진을 나가면 어려운가? 왜 가족들은 의사의 손을 필요로 하면서 왜 의사를 부르지 못하는가를 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이것이야말로 한국형 방문 진료의 그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르지 않고 제가 2년만 착실히 이걸 해나가다 보면은 일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노인이 없습니까? 그리고 누가 노인이 안 됩니까? 그렇죠. 다 노인이 되거든요. 200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10%가 된다면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나라에서 보험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홍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힘든 상황이 백인미 씨가 함께 겪으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것 자체도 백인미 씨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시겠네요. 도움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죽음, 제가 한 3달, 4달을 돌보다가 죽음을 목격하는, 저희 환자 참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2달, 의뢰된 지 2달, 3달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저한테 기대 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기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 2시, 3시에도 제가 핸드폰을 열어놓기 때문에 같이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돈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저도 그 제 인생에서 죽음을 직면해 봤고 그 늘 많은 죽음을 보면서 어떨 땐 하루에 2번도 죽음을 봐요. 그 보면서 이제 막 울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일을 진짜 해야 되나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해야 되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그 보호자들을 격려해주고 돌아가신 분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인생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돈도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인생을 한번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서 쭉 생활해 오시면서 지금 이 순간 또는 이전이라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후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일단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보통의 여자들이 그리는 그런 그 뭐 아주 일상적인 잔잔한 그런 행복 같은 거 보통의 여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행복도 똑같은 욕망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아쉬움은 없으세요? 왜요? 있죠. 요즘에도 일요일도 와서 진료하고 저도 일요일 날 남편하고 애 손잡고 놀러도 가고 나가고 싶고 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고 싶고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새벽같이 6시에 전화 오면 제가 7시에도 나가야 되고 그럴 때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길에 들어선 이상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일상의 잔잔한 행복까지도 다 접어두고 지금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는 길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방문 진료가 정착되는 길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끼게 돼서 이 방문 진료가 10년 정도 걸릴 거라면 5년까지만 단축시켜도 제 역할은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노인분들, 제 관심이 결국 노인분들인데요. 그 노인분들의 진료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그 복지 서비스, 그래서 그 어떤 그 뭐
교육이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하면서 열어서 노인분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예.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방문 진료를 올 3월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물론. 그때까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방문 진료를 하실 생각이죠? 다짐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의대 생활을 처음에는 다 말렸지만 제가 10여 년을 참으면서 보니까 그 시기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었고 지금 제가 다 말리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 시기를 제가 한 3, 4년만 버티고 넘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는 필요로 하니까요. 필요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3년이나 5년을 버텨낸다면은 이 제도는 정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인생 경험이고 분명히 가능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힘을 절대로 잃지 않으실 거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